중국산 재고 수출이라 세계가 위험하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것부터 보시죠. 중국의 12월 수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7%가 늘어났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보다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는요, 한 7%나 8%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8%까지도 못 가고요. 뭐 한 7%, 7.3%, 7.4%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0.7%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중국이 뭘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한 거야. 게다가 2024년 수출이 5.9%까지 늘었어요. 2023년에는 4.6%가 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결국 중국이 수많은 재고를 값싸게 전 세계에다 계속 뿌리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취임을 하기 전에 각 나라에 많이 갖다 놔야 되겠다. 원자재도 갖다 놓고 부품도 갖다 놓고 반제품도 갖다 놓고 원제품도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출을 확 늘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고 수출한 거예요. 재고 수출. 그 나라에 가도 재고가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재고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계가 괜찮을까요? 세계가 괜찮을 리가 없죠. 세계가 괜찮을 리가 없는 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폭탄을 매기겠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미국 제품에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수입품의 10 내지 20%를 매기는데 중국 거는 60% 매기겠다. 심지어 멕시코산 중국 자동차는요, 최대 2000%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부품 실어내고 반제품 실어내고 아마 엄청 실어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미리미리 차단하겠다는 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관세 정책이고 무역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요, 수출이 엄청납니다. 2024년을 보십시오. 25조 4,500억 원이 아닙니다. 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수출 내용만 5천이요. 5,089조 원입니다. 이게 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9조 원입니다. 9조 원. 9조 원이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0년에 17조 9,300억 위안에 비하면 4년 사이에 무려 말입니다. 41.9%가 늘어났습니다. 7조 5,200억 위안. 그래서 25조 4,500억 원이 됐다는 거예요. 500억 위안이 된 거예요. 우리 돈으로는 5,089조나 됐다는 얘기.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세계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미국은 벌써 보호무역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이게 국경선을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중국의 수출이 이렇게 되는데 미국만 막을까요? 유럽은 안 막을까요? 유럽도 말입니다.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40% 넘는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는 안 그럴까요? 다른 것도 지금 유럽이 매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유럽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독일 보세요. 독일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독일의 유명 자동차 업체들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유럽으로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값싸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만 할까요? 아닙니다. 전기차도 구조조정, 뭐 반도체도 구조조정, 심지어 식품까지도 구조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만 보시다고.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의 재고 파산 공세가 지금 사실상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지금 다 죽이고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바람에 말입니다. 쌍계 비지떡이라고 중국 제품을 먼저 삽니다. 알리, 테무, 쉬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요즘 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옷 만드는 회사들 물어보세요. 중국 때문에 못 살겠답니다. 지금 이대로면 섬유업계도 폭삭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장난감이요? 장난감 업계는 이미 말입니다. 우는 소리 정도가 아닙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장난감 회사들은. 중국산 저가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학용품이요? 다 중국산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국산이 우리를 더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니냐. 중국의 수입을 보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수출은 뭐 10.7%가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5.9%가 늘어났다 하지만 수입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고요. 수입이 실질적으로 8월 줄어서 들기 시작합니다. 0.5%긴 하지만 9월에도 0.3%. 지금 10월에는요 마이너스 2.3%로 줄어들었잖아요. 11월에 마이너스 3.9%로 줄어들었어요. 수입이 줄어든단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내수가 시원치 않다는 얘기. 내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지금 중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베이징에도 빈 상가가 천지고요. 상하이에도 빈 상가가 천지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파트는 비어있는 아파트가 여기저기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내수가 그만큼 꼬꾸라지면 중국의 생산력은 생산 경제력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생산 능력은. 생산 능력은 계속 올라가고 계속 생산을 해내. 그러면 재고는 계속 쌓여. 그 재고를 또 계속해서 전 세계에다 뿌리겠죠. 그래서 앞으로 더 심각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의 상황 지금 그 어느 쪽보다 중국의 상황이 중국 내부도 어렵지만 또 그들이 재고 수출을 감행함에 따라서 경제 전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도 어려워지는 것 반드시 감안하고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드립니다. 중국의 파산 공세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중국의 제품들 경쟁력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기업들이 확실히 많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도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